(1990년 12월) 발생한 산불로 민둔산이 된 백양산 정상 부근에 조성한 철쭉 군락지의 꽃이 만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백양산 애진봉 일대 철쭉 동산을 찾아 완연한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대 상권 살리기에 나섭니다. 시는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내년 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금정구 부산대 하이브 상권을 선정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회가 가덕도 신공항에 2029년 12월 개항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기본 설계안을 제출해 사업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적기 계약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상에 만개했던 봄꽃의 바통을 이제 산의 꽃들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부산 도심을 품은 백양산에서는 철쭉이 만개해 산 전체를 물들이고 있는데요. 봄이 짙어가는 현장을 권정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641m,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백양산 자락을 따라 분홍빛 꽃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23만 그루의 철쭉이 산 정상과 애진봉 일대를 물들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백양산 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봄이 흐드러졌는데요.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만개한 철쭉과 함께 봄이 한창인 부산의 전경까지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가까워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백양산. 산을 오르다 숨이 가빠올 무렵 맞이하는 철쭉의 등장에 등산의 힘듦도 어느새 잊혀집니다. 처음 산 탈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초보자라서. 근데 꽃을 보니까 힘든 게 다 사라졌어요. 예쁘고 시내에 가깝고 거리가 생각보다 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동료들이랑 와서 더 좋고요. 백양산은 지난 1990년 대형 산불로 한때 민둥산이었던 곳. 하지만 꾸준히 철쭉을 심어 35년이 흐른 지금 꽃대궐의 기적을 이루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산의 이야기는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일할 때는 즐겁게 일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와서 이 부산 전역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붉은 색상 보니까 마음도 더 발랄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즐겁게 갑니다 하고. 4월 말부터 피어 화려한 봄을 장식하고 있는 백양산 철쭉은 5월 초까지 분홍빛 고운 얼굴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30일 부산시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대 상권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방향과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상권은 한때 인근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였지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소비 패턴 변화로 공실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시는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내년 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금정구 부산대 하이브 상권을 선정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28회 임시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가 제시한 입찰 조건 84개월을 무시하고 108개월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기본 설계안을 제출해 사업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가덕도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9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개별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 2.72%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부산시는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진구 부전동 LG U+ 서면 1번 가점으로 1제곱미터당 4,503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금정구 오륜동 산 80의 2번지로 1제곱미터당 1,010원이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나 구군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합니다. 부산시가 총 4,265억 원 규모의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시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타격과 지역산업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3대 전략, 7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1,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과 미래차 핵심 기술 개발, AI 기반 물류 혁신과 산학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부산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촘촘한 공급망으로 연결된 부산의 부품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부산의 자동차 산업 위기에 대응하는 단기적 지원은 물론 미래차 대전환의 기회로 삼기 위한 동래 경찰서가 새벽 시간대 무인 점포를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나선 끝에 상습 절도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동래 경찰서에 따르면 30대 피의자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동래구 일대 무인 점포 5곳에서 31차례에 걸쳐 5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또 50대 피의자 B씨는 부산 진구 부전동 무인 점포에서 식료품을 절취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로 13차례에 걸쳐 5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잠복 수사 등으로 피의자들의 여죄까지 확인해 구속 수사 중이며 무인 점포 운영자들에게도 범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0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 진구 동의대 어귀 사거리에서 백양터널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전기 택시의 차량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택시에는 60대 남성 운전자와 승객 1명이 탑승 중이었지만 다행히 화재 발생 전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철제물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차량 배터리가 열폭주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이 사상 하단선 공사와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사상 하단선 기지창 부진에 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 이익을 우선한 사업계획 변경 철회를 촉구하며 부산시의 갈등 조정 소극 대응 등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14건의 집안 침하 사고는 부실 시공과 사전 조치 미흡 때문이라며 자재 사용량 부풀리기와 보고 누락 등 감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 과제를 짚어봅니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으로 약자보호 법안 발의에 앞장서고 있는 서미화 국회의원을 국회는 지금에서 만났습니다. 장애 당사자 의원이시기도 하시니까 네네. 대통령 공약에 그러면 반영이 됐으면 하는 장애인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구성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가 굉장히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현재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정책 입안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고 있고, 또 사실 장애 당사자들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보건복지부에만 국한된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분야에 다 장애인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국가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 산하 정책조정위원회는 마치 장애인이 여전히 복지 서비스 대상으로 대상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요구는 20대 대선에서도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지난 24년 5월 30일 아침 9시 땡 치니까 바로 국회 의사국에 300명 국회의원 중에 가장 먼저 제출했던 22대 1호 법안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안,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민주주의 이동권 보장, 이게 돼야 된다. 그 정책이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우리 장애계의 요원이에요. 또 대표 발의한 2개 개정법에도 취약계층 보호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영남 지역에 대형 산불이 막 발생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산불이 났을 때 되게 이제 재난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이렇게 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취약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인들은 전달을 못 받는 방식이에요. 피상계엄 당시에도 그게 자막 서비스 수업 방송이 전혀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안에다가 그랬을 때 수어 통역이라든지 문자 서비스라든지 자막 서비스라든지 또 어떤 상황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에서 또 활동 중이시고 또 네. 전남 지역 기반으로도 활동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 네. 전남 의대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시는지. 전남 지역을 토대로 해서 제가 평생을 거기서 장애 인권 운동을 해온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남 지역의 의대 문제는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문제죠. 처음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되면서부터 처음 질의할 때부터 현안 질의로 제가 전남 의대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전국의 의대가 대학병원이 다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전남 지역에만 의대가 없는 이런 실정이고, 그러면서 전남은 도소벽지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고, 그래서 지역 필수 의료라든지 응급의료 체계가 가장 취약한 구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순천대와 국립대인 목포대학교가 통합의대 신설 계획을 이미 24년 11월 말에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고, 교육부가 통합의대를 검토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26년 의대 정원 증원하고는 별개 문제로 응급 시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고 살아가야 될 생명권,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고, 지금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12대 국회 들어와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향후에 좀 의정활동 어떻게 하겠다 한 말씀 짧게 해주신다면. 너무나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리고 후퇴하고 있는 것들을 막아내는 데 힘을 썼어요. 근데 앞으로 남은 3년은 정말 새로운 일을 만들고, 그리고 장애 당사자로서 우리 장애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민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이 직접 시행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는 일에 제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